그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깝다. 어디 법이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상황이 있을까요? 네, 정말 많죠. 그런 상황은 저희가 가까운 몇 년 전, 아니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만 3세 반에서 아이가 여자아이 학부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그 아이가 그 남자친구가 우리 애를 괴롭힌다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이제 제가 회의에 원장님 회의가 가다 보니까 다른 원에서도 가장 많은 게 만 3세 반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괴롭힌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아이가 보지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놀이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우리 여자애를 때린다.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를 때린다, 괴롭힌다, 안 보는 데 가서 꼬집는다, 막 이런 게 말이 많아가지고 어머님 너무 속상해서 원에 오셔갖고 CCTV를 이렇게 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순간 이제 저도 원칙이 CCTV는 당연히 이렇게 원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들으면 어린이집이나 그 외 기관은 CCTV를 바로 오시면 공개를 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아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형사의 어떤 경찰이나 이런 거에 이걸 보겠다, 압수하겠다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무작정 막 오셔가지고 보여달라고 할 때 100% 당연히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저도 나중엔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황했죠. 그래서 일단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고 들어드리고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CCTV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머님 저희가 한번 보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경찰서라 그러면서 형사님이 저희 원에 들이닥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본인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또 다행히도 저희 원에 이렇게 아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같은 데는 학폭 담당하는 그런 자음 발렌티어 해주시는 도네이션 변호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에 이제 그런 걸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제가 질문을 했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원장님 그거는 무턱대고 보여드린 건 아닌데 제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럼 형사님이 이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겠다 해서 그거를 형사님이 직접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그 남자친구 학부모님도 원아의 부모님도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에서 남자 유아의 부모님, 여자 유아의 부모님 4분 그리고 저 변호사님 이렇게 가지고 CCTV를 정말 한 이틀에 걸쳐서 봤던 것 같아요. 봤는데 정말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남자 쪽 유아의 어머님은 더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또 저는 근데 또 여아의 부모님도 입장은 이해는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충분하게 아이가 어떤 개연성도 있고 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이거는 이렇게 때린 거를 당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상황에서는 어머니 만 3세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자기가 이 아이한테 맞은 것 같고 이 아이가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하면 때린 것 같은 이런 거를 듣는다는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극도로 많이 화가 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오셔갖고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변호사님 명함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원에서도 최대한 도울 건 도우고 또 아닌 거는 아니겠다고 되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를 대변해서. 근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님이 요즘에 맘카페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다가도 막 올리시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그걸 내리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측컨대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할 것이고 또
또 어떤 부당한 게 있는지 저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되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님도 약간은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뭘 겪었냐면 우선 최우선은 진정성을 갖고 부모님한테 다가서야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우리도 누군가의 전문가의 변호사님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원감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현장에 있으시면서요?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 좀 깜짝 놀랐던 게 놀라기도 하고 다행인 건 그러한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아이의 말이 전부 다 물론 아이의 말이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되어지지만 또 사실이 정말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참 부모님과 소통을 정말 그 전에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저희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저희를 믿고 저희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분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적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 듣고요. 네, 교원은 그럼 없었나요? 학부모님가요? 네네. 저희 원에서는 아닌데 한 2, 3년 전에 저 아는 인근에 있는 원장님이 선생님하고 학부모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막 교육청 민원 그 외에 민원이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갑자기 아버님이 하고 이제 어머님이 원에 오셔서 근데 그거는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원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연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연수가. 근데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방학이 한 달이 아니고 3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연수하고 유치원 방학하고 안 맞으면 이제 그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원감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감님이 아이들을 전체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막 이제 이렇게 급식을 하는데 교실에서 아무래도 배식을 하잖아요. 조리실을 다 해서 갖고 와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배식을 해서 다 차례를 지키는데 아무래도 아이들도 담임 선생님이 아니니까 좀 앞에 친구를 막 밀치어서 넘어지고 막 이랬나 봐요. 이제 원감 선생님께서 왜 그러니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차례차례 받자. 그러면 우리 땡땡이 철수는 저쪽에 가서 너가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마지막에 배식을 받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유아는 너는 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도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교실 아니 실제로 밥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잘못 들은 거예요. 왜 마지막에 와서 앞에 친구 밀치니까 원감 선생님이 이제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얘는 밥을 먹지 말라고 생각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손 씻고 교실 복도를 배회하고 애들 밥 먹고 슬펐다. 네. 근데 이제 원감님은 정말 그걸 모르고 다 배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갔는데 애가 집에 가서 또 그 아이가 그 방과후 과정까지 하고 가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5시까지. 방과후도 밥 안 먹었어요? 방과후에서 이제 간식만 먹었죠. 유치원 그릇으로 씻기로. 그리고 이제 그릇이 깨끗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이제 놀라셔갖고 와갖고 막 CCTV 보신다 그러고 뭐 하신다니까는 원장님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CCTV에서 터진 거예요. 왜 터졌냐면 원장님하고 원감님이 CCTV를 한번 돌려보자. 얘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왜 밥을 안 먹었는지 하고 보니까 그 반에 녹화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손을 안 댔으면 되는데 원장님이 이걸 내가 뭐 누르면서 사실 우리가 CCTV를 저도 잘 조작을 못 하거든요. 그쵸. 다시 되돌리기. 그럼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반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려보지 원장님이나 이런 분은 잘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CCTV 그 업체의 사람을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분이 또 만지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아버님이랑 부모님이 오셨죠, 다시. CCTV 보셨냐? 근데 그때 사실대로 얘기를 하신 거죠. 보니까 녹화된 게 없다. 업체까지 불렀다. 근데 이제 그 업체, CCTV 업체에서 와서 다시 다 되돌려 보기까지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흔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조작하겠다. 오해를 아니요. CCTV 그냥 통째로 들고 그냥 가셨어요. 가져갔어요? 네. 화가 나서? 근데 그거 가져가셔도 되는 건가요? 부모님? 사실은 내가 볼 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되셔가지고 세상에 이제 이 선생님하고 이제 학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이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학대했다는 거죠. 인권도 없고 정서학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생존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문제에서 처음에 부모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같이 본다든지 부모님 창간에 계셨을 때 CCTV가 녹화가 안 된 거면 그건 고의가 아니라는 거 부모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같이 보셔고 같이 아침에 오셔서 봤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알겠다 우리가 하고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리겠다 하고 보낸 다음에 그 모든 정황상은 원장님 앞에는 다 맞지만 그 학부모님 보시기에는 나를 안정시키고 보내고 나한테 다 조작을 했다. 네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문제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그 원이 정말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네.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원에서도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이라 함은 그 모든 거가 매뉴얼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될까?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해놔서 그 매뉴얼화대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않는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